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뉴스입니다. 충청북도가 서울에서 수도권 우수기업 CEO들을 초청해 투자유치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충북의 경제적 성장과 기업하기 좋은 입지를 중점 부각하며 수도권 기업들에게 러브콜을 보냈습니다. 박원 기자입니다. 서울의 한 호텔에서 열린 기업인 조찬 간담회. 김영환 충북도지사가 강단에 섰습니다. 수도권 기업 CEO와 임직원 등 200명의 기업인이 모인 자리에서 충북의 투자 유치를 촉구하기 위해서입니다. 대한민국의 중심에 위치해 사통팔달의 교통망을 자랑하는 충북은 경제 규모가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지역 내 총생산은 4.2%가 성장해 전국 1위를 차지했고 기업체 수와 인구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충북의 수도권 기업이 투자하면 광역자치단체 차원에서 규제를 과감하게 개혁해 기업하기 좋은 곳을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앞으로 많은 투자가 이루어질 것이고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기업을 유치하는 일에 저부터 또 우리 공직자들이 앞장서서 실제로 기업체 입장에서는 갈수록 심해지는 규제에 따라 수도권에서 새로운 물꼬를 트기가 쉽지 않습니다. 충북은 지방 이전에 대한 국비 지원을 활용하고 비교적 저렴한 분양가로 초기 투자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장점을 적극적으로 홍보했습니다. 질 좋은 일자리는 지사님께서 공약을 해서 10만 개 창출을 할 계획으로 있고요. 수출액은 435불로 거의 한 3분의 1 정도 추가를 할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충청북도는 홍보부스도 설치해 기업인의 접근 문턱을 낮추는 등 투자 유치에 주력했습니다. 한편 에코프로 HN 등 2개 업체는 충청북도, 진천군과 함께 전체 4,800억 원 규모의 투자 협약을 맺고 충북에서의 새 출발을 알렸습니다. CJB 박원입니다. 청주시가 전국 최초로 행정정보 공개 조례를 제정한 지 올해로 30년이 됐습니다. 투명 행정과 주민 알 권리를 위한 획기적 진전이 청주에서 시작됐던 건데요. 그런데 이런 자부심이 무색하게도 부시장 이상 결재가 필요한 중요 문서 공개율은 청주가 전국 평균의 절반 수준이라고 합니다. 홍우표 기자가 집중 취재했습니다. 청주시 행정정보 공개조례는 지난 1991년 박종구 전 청주시의회 의장의 노력에서 출발했습니다. 투명행정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행정정보 조례안의 검토 요청을 청주시에 보낸 것입니다. 청주시는 조례 거부로 맞섰고 중앙정부 또한 상위법에 없다는 이유로 재의결을 요구했습니다. 이후 소송 끝에 대법원의 확정 판결을 통해 전국 최초로 청주시의 행정정보 공개 조례는 세상에 빛을 보게 됐습니다. 과거에는 공무원들이 이거 안 돼 하면 끝이었어요. 국민한테 정보를 이제 제공해 줘야 된다는 그 법적인 조치를 만들어야 되겠다. 행정정보 공개의 파급력은 대단했습니다. 전국에 정보 공개의 열풍이 불었고 96년에는 정부 차원의 입법도 이루어졌습니다. 공무원들의 비공개 행정 타성이 깨졌고 행정정보 공개 절차에 체계적인 법적 기준이 마련된 것입니다. 그러나 행정정보 공개 조례가 제정된 지 30년이 지났지만 내용적인 측면에서 제약은 여전합니다. 2021년부터 이전 3년간 청주시의 정보 공개 현황입니다. 한 해 4천 건 안팎의 청구가 있었고 공개율은 부분 공개를 포함 최대 97%에 달합니다. 표면적으로는 상당한 공개율임에는 틀림없습니다. 문제는 행정정보로서 가치가 있는 공개 범위입니다. 시정 방향의 굵직한 흐름을 알 수 있는 부시장 이상 결재 문서의 원문 공개 비율은 지난 2019년 22%에 불과했고 지난해는 다소 올랐다지만 33%에 그쳤습니다. 전국 자치단체 평균 60%의 절반 수준으로 청주시 내부에서 교육을 통한 개선책을 찾는 등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청주 시민이 알 권리, 또 그 정보에 대한 그러한 접근성을 편리하기 위해서 법적인 또 제도적인 그러한 그 내용들을 좀 디테일하게 살펴서 청주시와 의회는 행정정보공개조례 제정 30주년을 맞아 기록과 정보 공개를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행정정보공개조례 제정의 원조로서
실질적인 시민의 알 권리 충족에 한 발 더 다가설 수 있는 계기가 될지 주목됩니다. CJB 홍우표입니다. 충청북도의회가 오늘부터 오는 28일까지 14일간 403회 정례회를 개최합니다. 회기 첫날 본회의에서는 김영환 지사가 취임 후 처음으로 대집행부 질문을 받는 가운데 현금성 복지 공약과 미호강 프로젝트, 차 없는 청사 추진 등 4명의 의원이 6개 사안에 대해 질문할 예정입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조례안 29건을 비롯해 44개의 의안을 심의하고 바다 없는 충청북도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건의안을 채택할 계획입니다. 이번 달 말에 김영환 지사의 100대 공약 실천 계획이 확정 발표됩니다. 실국별 검토보고회와 도지사 공약사업평가 자문위원회를 거쳐 확정되는 공약사업 실천 계획에는 100대 사업별 개요와 총 사업비, 연도별 투자 계획 등이 담길 예정입니다. 5년 전 증평 보광천이 범람해 화물차 등 차량 수십 대가 침수 피해를 입었는데요. 증평군이 하상 주차장 재개방 여부를 놓고 공청회까지 열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반대 측 주민들은 수억 원의 보상금을 타간 화물차주들에 대한 반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조용광 기자입니다. 대형 화물차들의 차체 절반 이상이 물에 잠겼습니다. 지붕만 겨우 드러났고 승용차는 완전히 물에 잠겨 위치도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이게 왕초 나와버려요. 난리도 아니다. 물이 빠진 다음 날 물에 쓸려 넘어진 덤프트럭 한 대가 보유에 걸쳐 있습니다. 지난 2017년 7월 16일 일요일 오전 3시간 만에 153mm의 폭우가 쏟아지면서 보강천 둔치에 주차돼 있던 화물차 48대와 건설기계 9대 등 차량 64대가 침수됐습니다. 화물차주들은 집단 소송을 냈고 군은 6억 1천여만 원을 물어줬습니다. 1년 전부터 하상 주차장을 다시 개방하자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수는 필요성에 공감하지만 일부 주민들은 불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무료로 개방한 둔치에서 발생한 침수 피해에 대해 보상금을 수령해놓고 다시 주차하게 열어달라는 차주들에 대한 반감이 큽니다. 그냥 무상으로 자기네들이 받쳐놓고 더군다나 비 많이 올 때 방송을 많이 했어요. 차 빼라고. 차를 안 빼놓고 나중에는 끝까지 법적에서 졌으니까 여기 차도 아니고 LG 차 때문에. 보강천 하상 주차장을 개방하여 도심지 및 외곽도로 변 주차난을 해결하고 매연 소음,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증평 군민을 보호하자는 의견이 있어 증평군은 국민 대상의 차량 등록제와 문자 발송 시스템 구축, 우기시 석 달간 둔치 폐쇄 등의 침수 예방 대책을 제시하며 반대 주민 설득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CJB 조윤광입니다. 청주 시민들이 함께 이용해야 할 공영 주차장이 장기 주차된 캠핑카로 인해 재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수년간 제기된 문제지만 관련 대책은 내년 이후에나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장원석 기자입니다. 청주 시민들의 휴식처인 우암산 인근 무료 공영 주차장을 캠핑카들이 점령했습니다. 등산로로 향하는 도로 양옆 무료 주차장은 장기 주차된 캠핑용 카라반으로 가득합니다. 불과 수백 미터 도로에 50여 대의 캠핑카가 줄지어 주차돼 있습니다. 녹슬고 타이어가 터진 채 장기 방치된 캠핑카도 눈에 띕니다. 이 캠핑카가 주차돼 있길래 원래 여기 캠핑카 주차하는 장소인지 알고 있었어요. 전기와 도로 보수 업체들도 애가 탑니다. 장비들이 움직여야 되는데 캠핑카에 받쳐져 있으니까 전화를 해도 한참 있다 오고 한 거의 반나절 만에 나온 것 같아요. 산업단지 인근 공영 주차장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1년 내내 주차된 수십여 대의 캠핑카로 인해 주차면이 아닌 곳에 차를 대기 일쑤입니다. 현재 청주 지역의 캠핑카는 830여 대입니다. 2020년 2월 자동차관리법 개정 이후 등록한 370여 대는 의무적으로 차고지를 두고 있지만 그전에 등록된 450여 대는 법이 정한 차고지가 없는 겁니다. 하지만 차고지가 있는 캠핑카들도 편법을 쓰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딜러들이 차고지 증명을 허위로 막 꾸며주거든요. 단속 기준
모두가 그냥 다 그냥 막 돌아다니신다고 보시면 되고. 청주시는 내년 이후 캠핑카 전용 주차장을 운영할 방침이라고 밝혔지만 규모가 40대 수준에 불과해 얼마만큼 효과가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CJB 장원석입니다. 청주에서 신탄진을 잇는 국도 17호선의 교통 흐름이 대폭 개선될 전망입니다. 청주시는 국토교통부 공모사업 선정으로 확보한 국비를 비롯해 모두 10억 원을 들여 좌회전 대기 차량이 진입하면 자동 인식을 통해 교통신호를 주는 좌회전 감응 신호 체계를 내년까지 주요 교차로 13곳에 구축한다고 밝혔습니다. 진천군의 한 어린이집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진천 A 어린이집 교사 등은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020년 2월 교사들이 민주노총에 가입하자 어린이집 측이 부당한 전보 조치를 하고 아동학대 가해자로 신고하는 등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어린이집 측은 인사조치는 민주노총 가입과 무관하고 아동학대 신고도 정서적 방임으로 판단한 사안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CJB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